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 15만 명이 넘는 한인 교포 신자들과 전 세계 한인 성당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고 김지영 작가의 작품들이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에서 전시 중입니다. 작품 판매 대금과 후원금은 아프리카 식수기금 마련에 사용됩니다. 2000년 그리스도교 전통이 담긴 성미술 이콘의 백과사전으로 불리는 책을 번역 출간한 이콘 연구소장 장긍선 신부를 만나봤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생태회칙 찬미바드 소설을 주제로 한 다큐 영화 더 레터가 오늘 개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수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계 한인의 날입니다. 재외동포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날로 동포들에겐 생일과 같은 날입니다. 750만 재외동포 중에 천주교 신자는 15만 명이 넘고요. 이들을 위해 파견된 사제가 250명 가까이 됩니다. 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서 교포 사목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교회의가 발간한 지난해 한국천주교회 통계에 따르면 현재 해외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자 교포는 15만 6천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3분의 2가량인 10만 명이 미국에 있습니다. 1965년 미국의 이민법 개정과 맞물려 미주 지역 이민자가 급증하면서 한인 신앙 공동체가 다수 형성됐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신자가 많은 나라는 캐나다로 16,000여 명의 신자가 있습니다. 이어 호주 12,000여 명, 뉴질랜드 4,800여 명, 브라질 3,600여 명 순입니다. 독일과 일본,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에도 1,000명이 넘는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포 신자들이 늘면서 한국어 미사를 봉헌하는 한인 성당도 잇따라 설립됐습니다. 전 세계 한인 성당은 공소를 제외하고 모두 212곳, 대륙별로 보면 북미의 145곳, 아시아의 27곳, 유럽의 20곳, 오세아니아 9곳, 남미 8곳, 아프리카 3곳에 한인 성당이 있습니다. 한인 성당이 가장 많은 나라는 역시 미국입니다. 미국 전역엔 한인 성당 131곳을 비롯해 공소 52곳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캐나다의 13곳, 호주와 독일과 필리핀에 각각 6곳, 일본과 뉴질랜드에 각각 3곳의 한인 성당이 있습니다. 한인 성당엔 한국인 순교 성인의 이름이 들어간 성당이 유독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한국인 첫 사제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이름이 들어간 성당이 23곳이나 됩니다. 김대건 신부가 공부했던 필리핀 롤롬보이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이 있고 미국 뉴저지엔 성 김대건 안드레아 한인 성당이, 브라질 상파울루엔 브라질 성 김대건 한인 성당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엔 요하네스버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등이 있습니다. 한인 성당이 늘면서 한인 신자들을 사목하는 사제도 늘어났습니다. 현재 전국 각 교구와 수도회에서 240여 명의 사제가 한인 성당에 파견돼 사목 중입니다. 한인 신자들은 기도와 나눔에도 열심입니다. 미국 뉴저지에 있는 성 미카엘 한인본당 신자들은 2017년 한반도 상황이 위태로웠을 때 1년 넘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묵주기도 100만 단을 봉헌해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와이 한인본당 신자들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을 때 외출이 어려운 어르신 신자들에게 생필품을 배달하며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또 미국 둘루스에 있는 애틀랜타 성 김대건 한인본당 신자들은 최근 채소와 과일, 통조림이 든 푸드박스 수백 개를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현지 복음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한인 신자들의 모습은 현지 사회는 물론이고 고국에 있는 신자들에게도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생전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앞장섰던 고 김지영 작가의 작품들이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작품 판매 대금과 후원금은 물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를 위해 사용됩니다. 장현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즈넉한 산자락의 모습이 검푸른 먹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림엔 국화와 난초, 대나무, 매화 등 사군자의 모습에서 소박하면서도 힘찬 기계가 느껴집니다. 검은 먹과 대비되는 꽃과 열매는 웅크린 생명이 다시 피어나듯 밝게 채색되어 있습니다.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생명을 잇다 전에 전시된 고 김지영 작가의 작품들입니다.
이번 전시엔 김 작가의 유작 감상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전시회의 수익금은 모두 물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 쓰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한 기금은 김지영 작가의 작품을 판매한 대금과 후원금 등을 모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마련한 기금은 우간다와 짐바브웨, 부룬디 등의 식수시설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보건위생을 지키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전시회를 주최한 한국희망재단 이사장 최기식 신부는 김지영 작가가 생전 강조했던 락행선의, 즉 선한 뜻을 행하길 즐겨라라는 뜻을 이어받아 전시회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너무 훌륭한 분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었고 작품 전시회를 이렇게 하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 전시가 열릴 수 있었던 배경엔 고인의 유지를 이어받고자 했던 유족들의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유가족은 지난 2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길 바라며 한국희망재단에 작품 60여 점을 기증했습니다.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은 이 취지에 공감해 전시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김지영 작가의 딸인 이정은 씨는 어머니는 생전에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걸 그런 걸 보면은 아프리카건 한국이건 어디건 간에 그런 일에 쓰임이 있었다는 거에 굉장히 자부심도 느끼시고 되게 뿌듯해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림의 아름다움은 물론 고인의 깊은 이웃사랑까지 느낄 수 있는 생명을 잇다 전시회. 한국희망재단은 고 김지영 작가의 작품들은 가난과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의 생명의 물줄기가 될 것이라며 나눔 실천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가정폭력 등을 피해 집을 나온 가정 밖 청소년들의 홀로서기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에는 청소년 쉼터 입소 규정이 새로 마련됐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달라 보입니다. 법안이 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줄 수 있을지 윤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정이 무조건 안전한 곳은 아니구나. 제가 목이 졸려서 생명의 위협을 받은 이후로 더 이상 가족이랑 같이 살 수 없겠다라고. 가정폭력과 학대 등을 피해 집을 나온 가정 밖 청소년들은 11만 5천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전국 청소년 쉼터 139곳에 머물고 있는 청소년은 약 5,700명, 쉼터를 꺼리는 청소년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특히 부모에게 연락을 하는 게 싫어서라는 응답 결과가 눈에 띕니다. 부모님한테 폭력으로 인해서 집에서 나왔는데 다시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가라고 하든지 귀가 조치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쉼터는 또 우리 엄마 아빠한테 전화하는 게 아닌가, 연락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에 대표 발의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엔 쉼터 입소 규정이 새로 마련됐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친족에 의한 성폭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곤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쉼터 운영자들 사이에선 정서적으로 청소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쉼터에 입소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자의 연락은 쉼터에서 근무하시는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청소년 입소 시에 판단하고 그에 따른 조금 책임을 지는 형태로 물꼬를 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개정안에는 또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방안도 담겼습니다. 자립지원 수당을 보육시설을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 지급 수준으로 높이는 게 핵심입니다. 가정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자립 정착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를 넘었습니다. 자립지원 수당이라고 하는 정책이 있긴 하지만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 가정 밖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 조건들을 재정비한다라고 하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른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 혹독한 세상 한가운데서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국회가 보다 실질적인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할 때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이콘이라고 하면 정교회만의 성화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콘은 그리스도교 전통이 담긴 성미술이자 가톨릭교회와 동방교회를 아우르는 성화입니다. 이콘 연구소장 장긍선 신부와 회원들이 이콘의 백과사전으로 불리는 책을 번역 출간했습니다. 이힘 기자가 장긍선 신부를 만났습니다.
이콘은 형상 또는 모상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왔습니다. 이콘은 성미술의 정수라고 불립니다. 이콘이 동방교회의 유물로 알려져 있지만 알고 보면 초대 가톨릭교회의 성화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2000년 그리스도교 전통의 성미술이 이콘인 셈입니다. 이콘은 초대교회에서 비롯됐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 신앙의 신비에 대한 깊은 신학적 성찰을 제공해줍니다. 덕분에 2000년대 들어 한국교회에서 이콘의 저변 확대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장긍선 신부가 2003년 이콘 연구소를 설립한 것도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긍선 신부와 이콘 연구소 회원들, 전문 번역가 등이 3년여의 노력 끝에 이콘 그리고 동방의 얼굴들, 미와 빛의 신학을 펴냈습니다. 원저자는 이탈리아 저널리스트이자 미술평론가인 알프레도 트레디고입니다. 이콘의 백과사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책은 400쪽이 넘는 분량의 주제별 이콘 400여 점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정교의 성당의 모습부터 성모 마리아, 구세주 그리스도, 사도와 순교자들, 초대교회 주교와 성인들까지 이콘의 역사와 더불어 이콘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과 전례서 구절, 축일 날짜 등도 상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장신부는 이콘을 성경 말씀처럼 대해야 하는 그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 신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또 하나의 성서 필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이콘은 베낀다라는 이제 인식들이 아무래도 많아요. 왜냐하면 형태가 다 비슷비슷하고 똑같아 보이기 때문에. 장신부는 그래서 이콘은 그린다는 말 대신 쓴다고 표현하고 본다고 하지 않고 읽는다고 표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신부는 이 책이 이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초기 교회 신앙과 영성을 신앙인들에게 전하는 도구로 쓰이길 희망했습니다. 이콘은 동방과 서방이 분열되기 이전에 하나였던 교회의 흔적이며 또 초기 교회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그 귀한 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CPBC 이희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생태회칙 찬미받을 소설을 주제로 한 영화 더 레터가 오늘 개봉했습니다. 더 레터는 한국 시각으로 오늘 새벽 유튜브 오리지널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더 레터는 1시간 21분 분량의 다큐 영화로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찬미받을 소설을 기반으로 기후위기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비롯해 인도의 청소년 활동가와 아마존 원주민 지도자, 세네갈 출신의 기후 난민 등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영화는 장편 다큐 부문 오스카상을 수상한 오프 더 펜스와 바티칸, 세계 가톨릭 기후행동인 찬미받을 소서 행동의 협업으로 완성됐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바티칸에서는 더 레터 프리미어 시사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영화는 유튜브에서 무료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